자, 안녕하세요. 북스원 카페 여러분. 오늘 통일신라 민정문서와 관련된 내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통일신라 민정문서는 지금까지 세 문제 정도 나왔고요. 01년 같은 경우에는 독립된 문제로 나왔고, 07년은 다른 그 주제와 함께 같이 엮어서 문제가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어, 수능이라든지 한능검에 많이 출제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거기에는 이제 또 그 나온 지가 좀 오래돼 가지고 이제 또 한번 나올 때가 된, 된 문제죠. 자, 그래서 통일신라 민정문서는 1933년에 일본 도다이사에 있는 그 도다이사 창고에 인 정차원에서 발견된 건데 이게 우연찮게 발견됐죠. 불경을 이제 보다가 불경을 쓴 덮포지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통일신라 시대 때 사용했던 행정 그 문서들을 폐기 처분하는 과정에서 이걸 일본에 수출했는데 그 이면지들 이용해 갖고 불경의 그 어떤 것들을 쌌던 거예요. 격포질요. 자, 그래서 이제 우연찮게 발견을 했던 그 자료예요. 근데 이제 여기 안에 있는 내용이 상당히 통일신라 시대 사회경제사를 알 수 있는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당시 총각의 경제상이나 국가의 세무행정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데요. 자, 조사 지역은 그 오소경의 하나였던 서소원경 일대 4개 총락을 대상으로 했다. 자, 이때 4개 총락이라는 것을 할 때 여기 이제 총락은 자연 총락을 합쳐서 만든 행정적인 그 지역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래갖고 그 자연 총락 한 10개 정도 되거든요. 예. 이걸 이제 4개 정도 이렇게 묶어갖고 한 개의 행정 총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4개를 묶어서 이렇게 인제 만드는데 주로 이걸 이제 누가 작성했냐면 촌주가 작성했죠. 촌주가. 예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 촌주는 마을 이장 정도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지역의 유지 그리고 나중에는 신라 말기 때는 호족으로 이제 성장했던 세력들이었죠. 자, 그래서 인제 이 촌장이 3 년마다 한 번씩 조사를 해서 신라 중앙정부에 보고를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조사 대상이 뭐냐? 요게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건데 자, 우리가 인제 국가 권력에서 인제 어떤 그 내용들 촌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인제 조사를 할 때 자기들이 필요한 것들이 를 조사를 하겠죠. 국가에서 필요했던 거는 뭘까요? 자기들 세금 내는 거, 노동력을 징발하는 거 이런 것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초점을 맞춰 갖고 지금 조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인제 또 그 당시에는 노동력이 상당히 중요시 여겼어요. 예, 그래 갖고 이제 특히 남성의 노동력. 그래 갖고 그 각 호에 남성의 노동력 그러니까 성인 남자의 노동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기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조사했다. 이건 좀 뒤로 얘기할게요. 자, 그래서 인제 촌의 연수라는 것은 여기는 자연을 얘기해요. 그 각각의 촌에 있는 자연어의 연수, 수라든지 그다음에 인구수, 그다음 음화수, 토지 면적, 뽕나무, 잣나무, 포도나무, 본수, 그 호구라든지 그다음 음악의 감소 이런 것들을 3 년마다 조사했다. 그래서 요거 좀 기억을 해 두세요. 요 부분이 시험문제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해 두시고 자, 그다음에 목적은 아까 얘기했처럼 이제 국가에서 필요한 토지 노동력과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니까 토지나 노동력, 생산 자원으로 파악을 해서 민으로부터 조세 유효 공문을 수취하기 위한 거다. 요것도 이제 같이 물어봤어요. 예, 목적 자체를 두 개 좀 외워 두시고 자, 그다음에 인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고대 시대 때는 토지의 비옥도가 그렇게 높지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토지 생산력도 낮고 그래서 인구, 노동력이 상당히 중요했는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성인 남자의 노동력이야. 보통 이제 정남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16 세에서 60 세까지의 그를 상당히 남자 노동력을 상당히 강조를 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인제 뭐 남정네라는 말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정남의 노동력 이런 말에서 유래를 했다고 해요. 예.
그래서 인제 이걸 기준으로 해 갖고 6 등급을 구분해요. 그래서 인제 일단 정남을 중심으로 해 갖고 그 소작, 추작, 조작, 제공, 노공 요렇게 해 갖고 한 유속 6 등급을 구분을 하거든요. 그래서 소자는 1 세에서 9 세까지, 추자는 10 세에서 14 살, 조자는 15 세에서 19 세, 그다음 정남은 20 세에서 59 세, 예 그다음에 제공은 60 세에서 69 세, 요렇게 6 등급으로 구분을 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리고 제일 중요시하는 거는 성인 남자, 정남이죠. 예. 이렇게 이제 6 등을 구분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또 눈여겨볼 게 뭐냐면 인구 조사할 때 양림뿐만 아니라 노비의 수도 조사를 했어요. 근데 이 노비의 비율이 그 안에 있는 문서에 있는 인구에서 볼 때 5.6% 밖에 안 돼요. 그래서 상당히 부차적이었어요. 그래서 생산력에서 생산 그 인력 중에 양민들이 많고 노비의 수는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래서 이거는 당시 노비의 노동력이 주요 노동력이 아니었고 되게 보충적이고 부차적인 존재에 불과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죠. 그래 갖고 예전에 이제 백나온 씨가 이 통일신라나 뭐 고대 사회를 노예제 사라고 인제 그 서술을 했잖아요. 근데 인제 요걸 볼 때 노예제 사회가 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노비 노동력은 상당히 부차적이었다는 걸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호구 조사를 해요. 호구 조사. 그래서 이 호구 조사는 이제 어떻게 하냐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하는데 인구와 토지를 기준으로 해 갖고 호구 조사를 해요.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인구인데 인구 중에서도 또 중요한 것이 정남이에요. 16 세에서 60 세까지 이 정남을 기준으로 호구 조사를 한다. 그래서 인제 호구 조사를 해서 구두모를 나누죠. 상상호에서 하하호까지. 그래서 상상, 상중, 상하, 중상, 중중, 중하, 하상, 하중, 하하 이렇게 해서 9 등급을 분류를 해요. 그리고 이 9 등급을 바탕으로 공연과 계연을 또 구분을 하는데 그럼 이 공연과 계연이라는 건 뭐냐? 공연이라는 것은 연을 어떤 기준을 이제 자연어죠. 예. 자연을 특정한 기준에 의해서 묶어서 분류하는 거야. 예. 그러면 인제 그 기준이 뭐냐? 그래 갖고 인제 두 가지 설이 있어요. 자연어설과 편어설 요렇게 있는데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자연을 기준으로 해서 공연을 묶었다. 아니면 그 정부가 어떤 특정한 기준에 의해서 그 호를 묶었다는 거죠. 자연어와 상관없이. 두 가지 어떤 그 설이 나눠 그 나 나와 있는데 근데 대개 보면 그냥 자연 호소가 이제 자연 호소이 주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자연호에 있는 성인 남자의 수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9 등급으로 나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참고로 왜 이렇게 성인 남자가 상당히 강조되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당시에는 농업 생산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인 남자의 노동력이 상당히 중요했어요. 예. 그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자 그래서 인제 세금도 그 호세보다는 인두세가 더 그 비중이 컸죠. 그래서 호세는 뭐 토지나 재산을 근거로 했는데 그에 반해서 인제 인두세는 성인 남자를 기준으로 걷는 세금이었거든요. 근데 고대 시대 때는 인두세 비중이 높아져요. 높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토지 생산이 올라가고 비옥도가 인제 차별화되면서 그 고려 시대 때 들어가면서 이제 인두세 비중은 낮아지고 토지세 그러니까 전세 비중이 올라가게 돼요. 자 계연은 뭐냐면 계산하기 편한 혼을 계산하기 편하 편하기 위해서 편성된 홀을 얘기해요. 자 이거는 뭐 아까처럼 얘기한 좀 상상해서 상중, 상하 해 갖고 9 등급을 이렇게 나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상상호는 9, 상중은 8, 상하는 7 이런 식으로 숫자를 붙여. 그래서 이거 나중에 종합을 해서 그 촌에 총점을 매겨요. 그래서 그걸 이제 바탕으로 해서 징수라는 쉽게 이제 뭐냐면 그 여러 가지 노동력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이런 세금들을 징수할 수 있는 기준이 개연이야. 자 그래서 인제 요렇게 있고 자 좀 토지 민족 문서 내용에는 또 뭐가 있냐면 각각의 이 토지의 지목들이 나와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지목을 어떻게 인제 분류를 했냐면 일단 사용 용도에 따라서 답, 전, 마전 이렇게 분류했고요. 답이라는 것은 인제 쌀농사를 하는 거죠. 예. 저는 밭을 말하고 그다음에 마전은 인제 뭐냐면 어 대마를 키우는 건데 대마가 인제 지금은 좀 약간 뭔가 항락성 대마초 뭐 이런 것만 연상하는데 실제로 대마는 그거보다는 예전에는 삼배, 옷을 입을 때 인제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인제 이런 것들 따로 인제 공유지에서 키우게 되죠. 그다음에 이제 누구의 토지에 따라서 인제 연수유답자, 촌주유답, 간모전답, 내신흥답 이렇게 또 마전으로 이렇게 분류하는데 자 예전에 한번 제가 요거에 대해서 전 시간 때 좀 설명했을 거예요. 자 연수유적자는 어 민 이 자연어가한테 부여된 닭가 그러니까 인제 밥악 밭과 논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요거는 민전이에요, 민전. 개인이 가지고 있는 민전이고 촌주 위답도 촌주가 가지고 있는 땅이죠. 그러니까 넓게 보면 이것도 민전이에요. 그다음에 간모전답은 어 간모전답은 국가 관유지인 땅이죠. 국가 기구나 뭐 이런 것들을 운영하기 위한 공유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국유지. 자 내시정답은 관료전이죠. 그래서 반려견의 일환으로 보시면 되고 내시령에게 주어졌던 어 답 여기에서 인제 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마전은 아까 이제 삼배를 기르는 그런 어 토지를 마전이라고 하죠. 그래서 제가 인제 그걸 좀 약간 도표에 갖고 설명을 했어요. 자 통일신라 시대 때 토지 운영은 대개 보면 인제 민전이 따로 있고요. 예 공유진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거 민전은 사유지야. 예전에 얘기한 것처럼 고대 시대 때부터 사유지가 존재하고 있었다고 했죠. 매매, 상속 이런 것들이 가능한 사유지가 있었고 국가 권력도 여기를 함부로 뺏지 못했어요. 그리고 필요할 때 가져가더라도 적당한 돈을 지급해야 됐어요. 예. 자 그다음에 공유지라는 있는데 공유지라는 건 마을 공동체에 있는 땅이죠. 그래서 특정한 사람이 소유되는 게 아니라 마을 공동체에 의해서 이게 운영된 땅을 공유지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연수 유적단 민전 안에 촌주 위답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공유지에서는 이제 뭐냐면 간모담, 내시경담, 마전 이렇게 인제 이렇게 있는데 내시경담은 아까 말한 것처럼 관료전의 하나로서 수족권이 선정됐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인제 예전에도 얘기할 때 얘기했는데 고려나 조선 시대 때는 일반 민전에다가 수족권이 설정된 반면에 대개 보면 통일신라 시대까지 삼국시대 때는 이 공유지 마을 공유지에서 수조권이 설정됐어. 그래서 간모담에서 노동력을 이제 그 제공해서 간모담에 가서 노동해서 국가한테 갖다 바치고 일반 사람들이 또 내시경담에 가서 설정된 토지에 가서 노동력을 갖다 바치고 마전도 마찬가지로. 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좀 고려나 조선 시대와 좀 다르다. 그래서 이제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걸 이제 노동지세라고 했죠. 왜 중세 시대 때 노동지대하고 비슷한 개념이에요. 근데 이제 사회가 발달되면서 이게 점점 헌물지대로 바뀌고 지대로 바뀌고 그다음에 인제 나중에는 그 급납화가 되죠. 이 조선 후기 때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발전이 됐어요.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도 처음부터 개별로 해서 세금을 걷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공유지에다가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걷어갔죠. 자 그다음에 인제 요렇게 인제 좀 사용 방법을 좀 보시면 되고요. 대개 보면 공유지에서 주로 어떤 사람들이 일을 하면 일반 민중들이 가서 일을 해 줘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세금을 바치는 것을 몸으로 때우는 거야. 예. 그러면 요게 촌주이답의 수조권을 설정했다는 건 뭐냐면 촌주가 자기 토지에 세금을 부과하는 거야. 예.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해요? 이거는 인제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촌주가 어 자기도 일을 해야 되잖아요. 자기도 인제 백성의 한 사람이니까. 근데 자기가 인제 여러 가지 일을 행정적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런 공유지에서 노동력을 제공한 것을 뭐냐면 면제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촌주이답은 이제 막대한 토지를 자기 땅을
자기가 경작하진 않겠죠. 그래서 대개 보면 인제 일반 그 총락의 총민들을 동원해 갖고 자기 토지를 견작을 하겠죠. 근데 이제 그때 동원된 그 뭐냐면 총량민들은 여기 대 가는 대신에 촌주이답에서 일을 하는 대신에 공유지에 가 가지고 일을 하는 걸 면제받는 식으로, 이게 왜냐하면 인제 이런 촌주위답을 일을 하는 거를 일종의 세금으로 이렇게 냈다, 이렇게 인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거에 대해서 인제 해석이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제가 이제 일단 그 통론적인 입장에서 통설적인 입장에서 얘기를 해 드리는 거예요. 자, 하여튼 그래서 인제 경작 방식은 연수 유답점은 독립 경작을 하고요. 그다음에 인제 아까 이제 마을 공동체에서 하는 공동 경작은 촌주 유답, 간모답, 내시경답, 마전 이런 것들을 한다. 자, 수치 방식은 연초, 그러니까 자연촌 단위로 조세 수치의 부역을 동원하는 방식으로 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의 지역촌을 4 개의 자연촌으로 구성됐고, 그래서 이걸 이제 바탕으로 해서 그 안에 있는 호 단위도 이 동원을 하는 방식이죠. 그다음에 인제 지목은 아까쯤에 인제 설명을 했죠. 예, 촌주의답, 간모답, 내시형답 이런 것도 있고,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인제 그 내시형답인데 이건 간로조로 추정되고요. 또 예전에 또 07년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게 민전이 뭐냐. 그 토지 신라 토 민전문서의 민전은 연수유답전이라고 지금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 민조로 보고 있고, 이거는 정조를 또 추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민전을 가지고 있는 주체는 일반 농민들이었다. 예. 그래서 요거에 인제 07년 기출문제에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또 통 밀라 신라 민정문서에 관련된 사료가 나왔어요. 그래서 요 사료 내용을 여기 한문 해석이라도 한번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또 중요할 게, 이게 한 가지 또 빼먹었는데, 요 기준이 결부제야. 그래서 인제 신라 시대 때 인제 토지를 나누는 기준은 결부제인데, 결부제는 결부속파의 의미죠. 그중에 인제 결과 부를 기준으로 해서 국가 권력이 세금을 걷기 때문에 줄여서 이제 결부라고 해요. 결부. 예. 근데 이제 통일신라 시대까지는 이 결부의 의미가 토지의 절대 면적이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생산량의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데 고려 중기 때 들어오면서 토지의 비옥도가 차이가 나니까 인제는 그 토지의 절대 면적보다는 생산량을 기준으로 해서 걷게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은 동일한 그 토지라도 동일한 넓이의 토지라도 그 안에 인제 비옥도, 생산량에 따라서 다르게 세금을 걷는 거죠.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게 동족 이세라고 하죠. 이적 동세라고 하죠. 그래 갖고 인제 동일한 그 뭐냐면 세금을 각각 다르더라도 토지 생산량에 따라서 동일한 세금을 걷는 게 이적동세인데, 자, 이적동세는 나중에 고려 중기 때부터 인제 했던 거고, 요때는 절대 크기라면 어 똑같이 세금이 부과돼요. 예. 그래 갖고 인제 요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어요. 예. 그런 것도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인제 결부제 관련된 내용을 한번 쭉 살펴봤고, 그러면 관련된 인제 그 기출 문제를 좀 볼게요. 자, 어 기출 문제집 27 페이지 펴 보세요. 27 페이지. 자, 이건 01년에 나왔던 문제인데요. 한번 보면, 자, 현재 통일신라의 농민 생활의 모습을 알려준 자료가 남아 있다. 이것을 작성하게 된 가장 중요한 목적을 쓰고, 이 목적을 알 수 있는 내용 두 가지 기수하시오. 목적은 아까 얘기했던 노동력과 생산 자원을 국가에 편제시켜 관리하면서 부역 조세의 부가적으로 삼기 위한 거죠. 그래서 이제 국가 재정을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알 수 있는 거. 그래서 이 조사 대상을 통해서 그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목적을 알 수 있는 내용들 보면, 자, 일단은 이제 노동력과 생산 자원을 그 동원하려면 남녀별 연령별로 그것을 알아야겠죠. 그래서 각각의 그 남녀 연령별 6 등급으로 나누고, 그리고 9 등급은 이제 호로 나누고요. 그래서 연령별, 남녀별, 호별로 정확한 인구수를 파악했고요. 그다음에 인제 소라든지 말, 개, 돼지 또는 가축수, 뽕나무 등등등을 이제 파악을 했죠. 그래서 이제 요렇게 이 목적에 맞게
그 뭐냐면 조사 대상을 적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6번 문제 볼게요. 6번 문제 보면 다음 자료 A에 밑줄친 가의 구체적인 용어를 쓰고 가와 관련된 구체적인 용어를 쓰고 밑줄친 나와 같은 성격의 토지를 자료 B에서 보이는 토지 명칭 중에서 찾아 쓰시오. 자, 여기 보면 이제 왕릉을 만들 땅을 구하기 힘들어 사찰 자재 등을 만들기 했다. 사찰 제왕의 땅을 변화시켜 복한 곳으로 복된 곳으로 만듦으로써 오랫동안 세상을 어려움을 구제할 수 있다. 자, 이거는 이제 뒤에 좀 얘기를 하겠지만 풍수지리사상과 관련된 거야. 풍수지리설 중에 비보사찰설이 있어요. 비보사찰과 관련된 거야. 이거는 훈요 10조에도 나오거든요. 훈요 10조에도 나오는데 이 비보사찰가 뭐냐? 자, 풍수지리설 자체는 중국에서 건너왔죠. 그때 신라하대 때 학살이 됐는데 근데 중국과 다른 우리만의 독특한 풍수지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걸 받아들여서 우리식으로 이제 소화한 그 풍수지리가 있는데 이게 두 가지야. 하나가 풍수도참이야. 풍수도참은 어 마을의 이제 상가 지형을 보고 앞날을 예언하는 거야. 지역에서 누가 나올 것이다. 유명한 사람이 나올 것이다. 왕이 될 사람이 나올 것이다. 이런 것들을 한 게 풍수도참이고요. 자, 이 풍수도참은 이제 통일신라 시대 도성비기에서도 보이죠. 도성비기에는 뭐야 왕건이 왕이 될 것이다 예언을 했잖아요. 그래서 개성이나 이런 지형을 보고 그걸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이제 이 도선의 도선비가 그 대표적인 거고 그다음 고려시대 때는 나중에 강의 때 얘기하겠지만 남경귀지설이라든지 그다음 뭐 서경귀지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거죠. 자, 두 번째로는 이제 또 뭐냐면 그 비보사상이에요. 이 비보사상은 그 예문에도 나왔는데 대개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풍수지에 보면 길지가 있고 훈지가 있어요. 예. 그런 식으로 해 갖고 인제 훈지를 버리고 길지를 선택하는 방식을 채택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중국보다 땅이 그렇게 넓지가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길지만 선택할 수 있는 땅이 별로 없어. 훈지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훈지를 내버려 두면 안 되니까 훈지에 사찰이라든지 그다음에 탑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세워 가지고 거기에 인제 길을 모아서 지기를 모아 가지고 풍지를 길지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비보사상이야. 그래서 거기에다가 사찰을 사용한 비보사찰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고려연구 훈유식주에도 볼 수 있다는 거. 그 도선이 그 지정된 곳에 사찰을 세워라. 그래서 땅의 기세를 파악하고 그 뭐냐면 요걸 인위적으로 곤쳐 갖고 비보 이제 사찰을 세우다는 게 비보사찰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또 보면 여기 나를 볼게요. 왕릉을 조성할 때 그 땅이 비록 왕궁이지만 공전이 아니므로 자, 여기에서 보면 왕궁은 왕궁이지만 공전이 아니다는 말이 뭘까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인제 왕토 사상이 있었죠. 그래서 왕토 사상에 입각하면 이념적으로 보면 모든 토지는 왕의 토지예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모든 토지가 왕의 토지는 아니죠. 엄밀히 민전이 있어요, 민전. 개인이 가지고 있는 민전이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인제 개인이 가진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민전이 있기 때문에 이거 왕조차도 예 어떤 필요에 따라서 왕릉 조성이나 이런 국가의 어떤 공공시설 만들 때 필요해서 민간의 토지를 뭐냐면 가져갈 때도 적당한 대가를 치러 줘야 돼요. 예. 그래서 뭐 돈이라든지 곡식 같은 거 여기는 곡식이죠. 예. 그래서 이제 곡식 2천 섬을 줬다는 거죠. 토지 200 개 대해서. 자, 그래서 인제 이런 식으로 해 갖고 민전도 있었다. 예.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고 그러면 아까 이제 왕토 사상은 어떤 의미라 그랬죠? 그 당시에는 왕이 토지를 갖고 있다는 의미보다는 왕이 통치한다는 의미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모든 그 국토를.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어 그 왕이 개인의 사유지를 좀 약간 공공의 목적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이제 해석해야 되겠죠. 그 토지 공개념 개념으로. 자, 그러면 요에 인제 해당하는 민정과 관련된 건데 나는 민정과 관련된 건데 그 민정과 관련된 것들을 그 밑에 있는 신라 촌락 문서에서 찾아보면 어디에서 찾아보겠어요?
연수이협단에서 찾아볼 수 있죠. 예. 자, 여기에서 이제 토지 명칭을 쓰면 되겠죠. 그래서 연수이다. 네. 이렇게 이제 쓰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육군 문제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 삼국시대의 농업과 관련된 내용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